오늘은 절대 입상 금지입니다. 어르신, 제발 돌아가세요. 여기서 한 발짝 더 가면 죽습니다. 나는 전직 군단장이다. 이 정도로 무서워할 내가 아니야. 오후 3시쯤 천둥 번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번개가 연달아 치더니 귀가 먹을 것 같은 천둥 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위에서 우르르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사태였습니다. 태식은 재빨리 옆으로 뛰었지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하하하! 비명과 함께 계곡 쪽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도와줘! 제발 누가 살려줘! 장군은 사라졌고 폭풍우는 멈췄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보다 더 무서운 폭풍이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정태식은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30년 군 생활의 습관이죠. 하지만 이제는 일어나서 할 일이 없습니다. 72세 전직 군단장. 삼성 장군 계급장을 달고 수만 명의 장병을 지휘하던 그 시절이 벌써 3년 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리는 동안 태식은 벽에 걸린 군복 사진을 바라봅니다. 빨간 줄 3개가 선명한 계급장, 가슴에 빼곡히 달린 훈장들. 군인은 명예로 산다. 평생 외쳐왔던 그 구호가 지금은 공허하게 들립니다. 여보, 아침이에요. 아내 정희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따스함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죠. 식탁에 앉은 태식 앞에 놓인 건 간단한 토스트와 계란 후라이 뿐입니다. 군에서는 부하들이 장군님 하며 달려와 격려를 했는데 집에서는 그저 밥 먹는 늙은 남자일 뿐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정민이 들어옵니다. 42세 현역 장교인 그는 아버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 인사 뒤로 보이는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냐? 태식이 물었습니다. 정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진명의 이전 문제 말인데요. 세금 문제도 있고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결국 재산 이야기입니다.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죠. 내가 왜 그런 걸 신경 써야 하냐? 태식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민의 변명은 더욱 어색했습니다. 그 순간 태식은 깨달았습니다. 자식들도 결국 자신의 유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후에는 딸 정미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지만 곧이어 나온 말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아빠 연금 얼마나 받으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가계부 정리 좀 해드릴게요. 39살 딸마저 부모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려 드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다 돈 이야기만 하냐? 태식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정민은 당황하며 말했죠. 아빠, 왜 그러세요? 저는 그냥 도와드리려는 건데. 하지만 태식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식들마저 자신을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펐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가족들의 대화는 여전히 형식적입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그냥 집에 있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런 무의미한 주고받음만 반복될 뿐입니다. 태식은 군 시절 부하들과 함께했던 저녁 식사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진심 어린 대화가 있었거든요. 아내 정희는 식사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태식을 바라보는 눈빛이 묘하게 차갑게 느껴졌죠. 여보, 요즘 산 좀 다닐 생각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해 보여서요.
태식은 아내의 말에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외출을 꺼리던 정희가 오히려 산행을 권하다니요. 설악산 어때요? 예전에 자주 가셨잖아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태식은 혼자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벽에 걸린 각종 표창장과 감사패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모범군 인상, 국가유공자 표창, 충성봉사상.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군단장도 결국 쓸모없는 늙은이일 뿐인가? 태식은 속으로 자책했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에게는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명예라는 것이 퇴역과 함께 사라져버린 건 아닐까요? 그때 문득 설악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험준한 바위산과 시원한 계곡물,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자유로움. 적어도 산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쓸모없는 늙은이로 취급하지 않을 겁니다. 산은 계급장을 보지 않으니까요. 내일은 설악산에 가봐야겠다. 태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산행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등산용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기상예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강원도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특히 설악산 일대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며 산사태와 계곡 범람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기상캐스터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산간 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객들은 절대로 산에 오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태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군인 시절 더 험한 날씨도 견뎌냈거든요. 여보, 뉴스 보셨죠? 오늘 산에 가시면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요. 정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태식의 외출을 꺼리던 정희가 오늘따라 유독 산행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괜찮다. 이 정도 비로 무슨 일이 생기겠어. 태식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정희는 잠깐 망설이더니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여보, 혹시라도 산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좋은 아내 못 되어서 죄송하다고도요. 태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마치 영영 못 볼 것처럼 그런 말을 왜 해? 정희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뉴스 보니까 산에서 실종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아침 10시쯤 아들 정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날씨가 끔찍하다던데요. 산행 연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군단장 출신이 비 무서워서 집에 박혀 있겠냐? 태식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정민의 다음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 혹시 통장 비밀번호나 중요한 서류 보관 장소 같은 거 어머니께 알려드렸나요? 뭐라고? 태식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산 한 번 간다는데 왜 자꾸 죽을 사람 취급을 하느냐? 아니에요,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요. 정민의 목소리에는 묘한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식은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마치 자신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았거든요. 정오가 되어 태식이 집을 나서려는데 정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이듯 했습니다.
태식은 뒤돌아봤지만 정희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설악산으로 가는 길에서 태식은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이 너무 과했거든요. 단순한 산행인데 마치 생이별을 하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태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악산 입구에 도착하니 관리사무소는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치고 있었죠. 오늘은 절대로 입산 금지입니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태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안 됩니다. 지금 산 전체가 물바다예요. 젊은 직원이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나는 전직 군단장이다. 이 정도로 무서워할 내가 아니야. 결국 직원들은 포기했습니다. 오후 1시경부터 본격적인 폭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빗줄기였죠. 태식은 우비를 입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지만 발걸음마다 물이 철벅거렸습니다. 평소 맑았던 계곡은 이미 갈색 탕류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왜 나왔을까? 태식은 후회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온 상태였죠. 되돌아가기에는 길이 너무 위험해져 있었습니다. 산길 곳곳에서 흙과 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쯤 천둥 번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번개가 연달아 치더니 귀가 먹을 것 같은 천둥 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태식은 큰 바위 아래에서 비를 피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위에서 우르르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사태였습니다.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죠. 태식은 재빨리 옆으로 뛰었지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비명과 함께 계곡 쪽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물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셌죠. 태식은 필사적으로 바위를 잡으려 했지만 미끄러운 이끼 때문에 손이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도와줘.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폭우와 천둥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면서 태식의 머릿속에는 이상한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아침에 정희가 한 말들, 정민의 이상한 질문들. 혹시 이들이 내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정도 비면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밤중이 지나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설악산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곳곳에 산사태가 일어났고 계곡들은 모두 흙탕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가 넘어 있었죠. 태식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정희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걱정보다는 오히려 안도감 같은 것이었죠. 10시가 되어서야 정희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어제부터 설악산에 갔는데 아직 안 돌아왔어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어딘가 연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찰관은 실종 신고를 받고 즉시 수색에 나서겠다고 했죠. 소식을 들은 아들 정민이 급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실종되신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제 그렇게 말렸는데도 꼭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 하지만 정민은 어머니의 눈물이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꼈습니다. 정오쯤 딸 정미도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로? 응, 어제 밤부터 연락이 안 돼.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정민은 어머니를 안아주며 말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시잖아요. 괜찮으실 거예요. 오후가 되자 경찰과 소방서, 그리고 군부대까지 수색에 나섰습니다. 전직 군단장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지역 뉴스로 퍼져나갔죠. 삼성 장군 출신 정태식 씨, 설악산에서 실종이라는 자막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헬기까지 동원된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태식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폭우로 인해 산길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고 계곡들은 모두 흙탕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수색대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혼자 산에 올랐다니. 저녁 무렵 기자들이 정인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실종자 부인이십니다.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인은 검은 옷을 입고 나와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리 장군님을 제발 찾아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호소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저 부인이 왜 저렇게 침착해? 평소에 남편한테 그렇게 차갑게 굴더니 진짜 걱정되면 저렇게 카메라 앞에 나올 수 있을까?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왜 하필 어제 그런 말을 하셨을까?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불안한 마음에 잠을 뒤척였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수색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군에서도 특수부대를 파견해 수색에 동참했죠. 전직 군단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리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아침 충격적인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가 며칠 전에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었다더라. 진짜야? 얼마나? 3억 원이래. 하필이면 남편이 실종된 바로 그날 말이야.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보니 보험회사 직원의 부주의한 말이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보통 보험을 들고 한 달은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데 하필이면 당일에 사고가. 이 말이 퍼지면서 마을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이 소문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집에 돌아와 따져 물었죠. 정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우연이야. 요즘 나이도 있고 해서 미리 준비한 거야.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아버지가 실종된 그날이에요? 정민의 추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건 정말 우연이라니까. 정희가 소리쳤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민은 등골이 서늘해졌죠. 그때 정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엄마를 왜 그렇게 몰아세워? 정미야, 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무슨 사실을? 어머니가 아버지 실종 당일에 보험을 들었다는 사실 말이야. 정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정미가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도 미래를 대비한 거잖아. 넌 아버지의 아들이 맞아? 형제간의 날선 말이 오갔습니다. 정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보험금이 3억이래. 하필이면 왜 그날? 뭔가 냄새가 나지 않아? 정희가 장을 보러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피했습니다. 시선들이 모두 차가웠죠. 수색 나흘째 경찰은 수사 방향을 바꿨습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험 문제도 있고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속으로 중얼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수색 헬기의 소리가 들려왔고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마을은 이제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의를 동정하는 사람들과 의심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의혹의 중심에는 바로 그 보험금이 있었습니다. 수색 닷새째 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보험회사에 직접 찾아가 진실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정태식 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확인해 주세요. 담당 직원이 서류를 뒤적이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6월 15일 가입하셨네요. 보험금 3억 원, 수익자는 부인 정희 씨입니다. 특이한 건 즉시 효력 발생 특약이 붙어 있다는 점이에요. 정민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실종 당일 가입에 즉시 효력이라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거실에서 뉴스를 보던 정희가 아들을 바라봤죠. 어머니, 보험 이야기 좀 해봅시다. 정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억 원짜리 생명보험 말입니다. 무슨 말이야? 정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된 바로 그날, 즉시 효력 발생하는 3억 원짜리 보험을 들으셨다면서요? 정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정희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며칠 전부터 권해서. 며칠 전부터요? 그럼 왜 하필 그날? 정민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위험한 산행을 떠나는 바로 그날 말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미가 들어왔습니다. 뭔 소리가 이렇게 커? 상황을 파악한 정민은 즉시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오빠, 또 엄마 괴롭히는 거야? 엄마가 미래를 대비한 게 잘못이야? 당일 가입이라고. 정민이 소리쳤습니다. 너는 이게 정상적으로 보여? 정미가 맞받아쳤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잖아. 오빠는 왜 맨날 의심부터 해? 정미야, 너는 엄마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정민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산에 가기 전에 한 말.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해달라는 말이 정상적인 인사말 같아? 정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나는 남편을 사랑했어.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죠. 정민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사랑했다고요? 그럼 왜 아버지를 그렇게 냉대하셨어요? 넌 아무것도 몰라. 정희가 울먹이며 터뜨렸습니다. 군단장 아내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격식, 체면, 사람들 시선. 나는 그저 정태식의 부속품이었어. 나는 자유로워지고 싶었을 뿐이야. 순간 진심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정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 둔 거예요? 죽게 내버려 뒀다니. 정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더 이상 군단장 미망인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 엄마 맞으시잖아요. 정미가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엄마도 힘드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집에서 할 일도 없으시고 맨날 군대식으로만. 정미의 말에는 오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까지? 정미는 동생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이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정미가 반박했습니다. 아버지 공로와 우리 고통은 별개잖아. 너 지금 뭔 소리야? 정민이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잘못했다고? 오빠는 정말 모르겠어? 정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 우리가 얼마나 숨막혔는지 다 군대식으로 통제하려고 하시고.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부인, 보험 가입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혹시 남편분과 갈등이 있으셨나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정민이 끼어들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오빠, 정미가 막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실종 당일에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즉시 효력 발생하는 특약까지 붙여서 말입니다. 경찰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미가 분노했습니다. 엄마를 경찰한테 고발하는 거야? 나는 진실을 말하는 거야. 정민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해. 정희는 아들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엄마를... 목소리가 떨렸죠. 정민은 오빠를 증오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난 오빠가 정말 싫어. 가족을 배신하는 거야. 경찰관은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며 메모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서해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정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경찰서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엄마는 가시면 안 돼. 정미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남매가 서로를 노려보며 대립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정민은 아버지 서재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한 일이 맞을까?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다짐했죠. 정민은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정희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경찰서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또 다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희 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더라. 소문의 발원지는 마을 슈퍼마켓 사장 부인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정희 씨가 건설회사 사장이랑 카페에서. 김정수 사장 말이야? 설악산 개발하려는? 맞아, 그 사람. 둘이 아주 친밀하게 대화하더라고. 이 소문이 정민의 귀에 들어온 것은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직장에 있던 정민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정민 씨,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동네 아는 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김정수 건설 사장과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돌아요. 뭐라고요? 정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며칠 전부터 자주 만났다는 목격담이 여러 개예요. 카페에서, 공원에서, 심지어 모텔 근처에서도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정민은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보험건과 연결되면서 의혹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정말로... 집에 도착하니 정미가 혼자 있었습니다. 엄마는? 경찰서 갔어. 오빠 때문에. 정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미는 동생에게 소문에 대해 물어봤죠. 정미야, 엄마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소문 들었어? 정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 반응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너 뭔가 알고 있는 거지? 정민이 추궁했습니다. 김정수 건설 사장 말이야. 나는 몰라. 정미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이미 확신했죠. 동생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미야, 진실을 말해. 엄마가 정말 그 남자와? 그래. 정미가 결국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몇 달 전부터 김 사장님과 만나고 있었어. 그런데 그게 뭐 어때?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정민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몇 달 전부터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데 아버지는 맨날 집에만 계시고 우리한테만 명령하고. 정미의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김 사장님은 엄마를 진짜 여자로 대해주셨어. 그럼 너는 알고 있었던 거야? 정민이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되기 전부터? 알았어. 그래서 뭐? 정미의 대답은 뻔뻔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알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 그때 정민의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가입, 아버지의 산행, 그리고 어머니의 불륜.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미야, 혹시 김정수가 설악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건 왜? 정미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땅도 그 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정민의 말에 정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야?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땅을 팔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가 없으면? 정민의 추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김정수와 재혼하고 땅도 팔고 보험금도 받고. 완벽한 계획이지. 오빠, 너 지금 엄마를 살인자로 몰아가는 거야? 정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니야. 오후에 정희가 경찰서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어떻게 됐어요? 정미가 물었습니다. 내일 다시 나오라고 했어. 변호사를 준비하라고도 했고. 정민이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김정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몇 달 전부터 그 사람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정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설악산 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도요. 정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정수를 사랑해. 충격적인 고백이었죠. 하지만 그것과 남편 실종은 별개야. 별개라고요? 정민이 웃었습니다. 아버지 땅도 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아버지가 실종된 당일에 보험까지 들고. 이게 다 우연이라고요? 나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야. 정희가 울먹였습니다. 정수는 나를 여자로 봐줬어. 정태식의 부인이 아니라 정희라는 여자로. 하지만 그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럼 아버지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정민의 질문에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었으면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왜 이런 식으로? 그때 정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만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너는 공범이야. 정민이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엄마의 불륜을 알고도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엄마 편이야. 정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더 소중해. 가족이 완전히 갈라진 순간이었죠. 정민은 혼자가 되었고 정희와 정민은 한편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는 더 큰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희 씨가 경찰 조사받았다더라. 김정수랑의 일도 들통났고 이제 살인 혐의로 조사받는 거 아니야? 정희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었거든요. 보험, 불륜,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큰 비밀까지. 정민은 아버지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수색 일주일째, 경찰과 소방서는 수색 범위를 계곡 하류까지 넓혔습니다. 폭우로 인해 물살이 거세졌던 만큼 태식이 하류로 휩쓸려 갔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찾고 있던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수색대원 중 한 명이
계곡 바위 틈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물에 불어서 형태가 일그러진 군화 한 짝이었죠. 이거 실종자 것 같은데요? 군화에는 J, T, S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태식의 이니셜이었죠. 소식을 들은 정희와 정민, 정미가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정희는 군화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우리 남편 것 맞아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슬픔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는 알 수 없었죠. 정민은 군화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신고 다니던 그 군화였습니다. 아버지. 정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죠. 정민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군화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찢어진 수첩이 발견된 것입니다. 물에 젖어서 대부분의 글씨가 번졌지만 몇 줄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첩 마지막 장에 적힌 태식의 마지막 기록이었죠.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6월 15일. 비는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글씨가 번져서 중간 부분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충격적이었죠. 나를 삼키는 건 산이 아니라 내 곁의 사람들이다. 정민은 그 글을 듣자마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알고 계셨구나. 반면 정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자신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었거든요. 또 다른 글도 있습니다. 경찰관이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가족의 냉대와 욕망이 폭풍 우보다 더 두렵다.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뒤는 물에 번져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정민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답답하셨지만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셨다니 말이죠. 하지만 정민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산에 오른 이유가 있었구나. 어쩌면 가족들의 배신을 알고도 그냥 사라져 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첩에는 또 다른 기록도 있었습니다. 정희가 오늘 아침 이상한 말을 했다. 미안하다고 사랑했다고. 마치 마지막 인사 같았다. 정희는 이 부분을 듣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남편이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민이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봤다. 정민은 요즘 나를 피한다. 태식의 마지막 기록들은 가족들의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보험, 냉대,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한다. 정민은 이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아버지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정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님, 저희 집에 가서 쉬어도 될까요? 너무 충격이 커서. 하지만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수첩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종자가 가족들의 배신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보험과 관련된 언급들이 있어서 말이죠. 경찰관의 말에 정희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정민은 수첩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제가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경찰관은 증거품이라서 직접 만질 수는 없지만 읽어주겠다고 했습니다. 6월 14일 정희가 김정수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내일 일이 끝나면 자유로워진다는 말을. 이 부분을 듣는 순간 정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불륜까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정미가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이제는 자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면 정말로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산에 오른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경찰관이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김정수가 우리 땅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나는 그 땅을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소중한 유산이니까. 이 말을 들은 정민은 아버지의 의지를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경찰관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산에서 죽는다면 그것은 사고가 아니다. 누군가의 계획된 음모다. 진실을 밝혀달라. 이 문장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정민은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반면 정희와 정민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비밀이 수첩 속에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수첩의 내용이 지역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실종된 전직 군단장의 수첩에서 충격적인 내용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이 태식의 마지막 메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첩 발견 소식이 뉴스로 보도된 후 마을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정말로 계획된 일이었구나. 부인이 남편을 죽인 거야. 보험금 타려고 그런 거지 뭐.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확신에 찬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본 후로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그날 밤 정민은 어머니와 정미가 있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대결을 위해서였죠. 어머니. 정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아시죠? 아버지가 수첩에 뭘 써놓으셨는지 말이에요. 정희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오빠 그만해. 정미가 나섰습니다.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 하지만 정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아버지는 어떠셨을까? 가족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하시고 정민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단 한 번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까? 정말로 사랑했습니까? 정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계급장과 연금, 그리고 재산만 사랑했던 건가요? 정민의 질문은 예리했습니다. 정희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평생을 나라를 위해 바치셨어요. 그런 분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했나요? 정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넌 정말 모르는구나. 엄마가 군단장 부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포기했다고? 정민이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아버지도 많은 걸 포기하셨어. 개인적인 꿈도, 자유도 모든 걸 말이야. 그때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했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처음엔 사랑했어. 처음에만요? 정민이 추궁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사랑하지 않게 되신 거예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군단장이 된 후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였을지도 몰라. 왜요? 정민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길래? 잘못한 게 없어. 정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더 괴로웠어.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군인.
나는 그 완벽함에 숨막혔어. 엄마. 정미도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을 처음 듣는 순간이었거든요. 나는 그냥 평범한 여자였어. 화내고 실수하고 게으를 수도 있는. 하지만 군단장 부인은 그럴 수 없었어. 정민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배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정수와 바람을 피우고 보험을 들고 나는 김정수를 사랑해.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정희라는 여자로 봐줬어. 군단장의 부인이 아니라 순간 나온 진심이었습니다. 정민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정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야. 정희가 절규했습니다. 나는 그냥 자유로워지고 싶었을 뿐이야. 남편이 죽기를 바란 게 아니야. 하지만 결과는 같잖아요. 정민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불륜도, 보험도, 심지어 김정수의 속셈도. 정희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미가 오빠를 말렸습니다. 오빠 그만해. 엄마도 충분히 고통받고 계셔. 고통받고 계시다고? 정민이 냉소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떨까? 폭풍우 속에서 혼자 죽어가면서 뭘 생각하셨을까? 그때 정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나는 나쁜 여자야. 남편을 배신하고 아이들까지 속이고 진짜 후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정미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불행했던 거예요. 하지만 정미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불행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권리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미가 오빠에게 따졌습니다. 엄마가 평생 참고만 살아야 했다는 거야? 당당하게 이혼하면 됐잖아.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신할 게 아니라.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혼? 군단장 부인이 이혼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 목소리는 쓰라렸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해. 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민의 목소리는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사라져 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순간 정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야 모든 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정말로? 정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집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정민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민만이 서 있었죠. 아버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왜 그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셨는지. 그때 현관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기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정희 씨 나와보세요. 진실을 말해보세요. 외부에서는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집안에서는 한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만큼은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끝까지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 밤 집 밖에서는 기자들과 마을 사람들의 소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정희 씨,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 사기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까? 플래시가 번쩍이며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 마을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까지. 나는 정말로 남편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결국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변명할 것도 없었거든요. 저는 모든 것을 자백하겠습니다. 경찰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수 씨와의 관계도 사실입니다. 정희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직접 해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라져 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경찰관은 차분하게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보험 가입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만약을 대비해서였습니다. 정말로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희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부인,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엄중했습니다. 고의적 살인은 아니더라도 방조죄나 보험 사기 등 여러 혐의가 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정민이 혼자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군복, 훈장, 표창장들.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명예의 증거들이었죠. 아버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정민은 어머니를 따라 경찰서에 갔다가 돌아온 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내가 아버지를 배신했구나. 자책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살인 증거는 없었지만 보험 사기와 남편 실종에 대한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역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죠. 전직 군단장 실종 사건, 부인 기소, 김정수도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설악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토지 매입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들이 드러났거든요. 정희 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토지를 헐값에 사려고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돈 때문에 남편까지 버렸구나. 우리 마을 망신이야. 정희 가족에 대한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 관련 단체들에서 태식의 명예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태식 장군은 국가에 헌신한 분입니다. 개인적인 불행과 공적인 업적은 별개입니다. 전후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태식 장군의 군 복무 기록과 공헌을 재검토한 결과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이런 움직임들을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는 가족이 더럽혔지만 나라가 지켜주는구나. 태식의 수첩과 군화는 국가기록원에 기증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의 유물로서 보존하기 위해서였죠. 마을에서는 매년 장마철이 되면 태식을 기리는 작은 위령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인 불행은 있었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입니다. 이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정희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었죠.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었지만 보험 사기와 방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정에서도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었지만 죽음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민은 어머니의 판결 이후 집을 떠났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죠. 오빠 미안해. 나도 아버지를 배신했어. 마지막 인사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민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출간했습니다. 폭풍우 속의 장군이라는 제목으로요. 한 사람의 군인이 어떻게 가족의 배신 속에서도 명예를 지키려 했는지를 담았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식의 이야기에 감동했거든요. 진짜 용기는 전장에서만 발휘되는 게 아니구나. 가족에게 배신당해도 원망하지 않는 그 마음이. 독자들의 후기가 이어졌습니다. 1년 후 설악산에는 정태식을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끝까지 사랑한 군인 정태식 장군을 기리며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민은 매년 아버지 기일이면 그 비석 앞에서 보고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명예는 제가 지켜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다짐합니다. 군인은 명예로 산다는 아버지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설악산 위로 번개가 칠 때마다 사람들은 그 장군을 기억합니다. 폭풍우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 명예만큼은 영원히 살아남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폭풍우보다 무서운 것은 가족의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태식 장군의 명예는 죽음 너머에서도 빛났고 정민의 효심은 아버지의 이름을 되살렸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떠나지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깊은 울림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